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나를 여기로 이끌었다. 나한테 저 영상을 왜 보여주는 거지? 저 카드 뉴스를 나한테 왜 띄워주는 거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 알고리즘이라는 표현이 되게 어려운 용어였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뭔가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그 기준에 따라서 나의 취향을 읽은 다음에 내 취향에 맞는 걸 띄워주는 것. 이걸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느 순간 이 알고리즘에 우리가 너무 갇혀서 사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체얼리즘 시간에 한번 그 반대로 가볼까요?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알고리즘을 깨는 것에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매번 갔던 길 또 가고 예. 먹은 거 또 먹고 뭐 남들이 좋다는 거 막 막연하게 조금 알고리즘 추천을 자연스럽게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되게 편하거든요. 사실 무표정하게 있어도 뭐 최적의 것을 알려주니까 네. 편하고 효율적이고 좀 불안하거나 실패하는 것도 줄일 수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보이지 않는 틀 안에 뭔가 갇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차라리 결과가 좀 별로더라도 평소에 익숙하고 좀 반복해왔던 뭔가로부터 한번 벗어나 보자. 이렇게 결심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선택지, 뭐 알고리즘의 추천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 보는 체험을 굳이 해본 거죠. 아, 힘든 길을 갔네요. 네. 근데 사실 요즘에 SNS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뭐 뉴스 사이트도 그렇고 모든 이 포털 신이 나를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소름이 돋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 사람이 봐야 하는 게 아니라 보고 싶어 하는 것만 편중돼서 보여주다 보니까 네. 사회적인 갈등 구조도 더 양극화, 양립되는 것 같고. 아, 네. 참 답답한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뭘 좀 하나 관심 있는 상품을 검색해 보면은 나중에 그 상품 관련된 광고가 계속 뜨고 맞습니다. 막 쿠폰 같은 게 오기도 하고 이런 것도 알고리즘이겠죠. 맞춤형 광고인 건데요. 이게 알고리즘 마케팅의 일종이고 온라인 활동을 이제 분석을 해서 개인의 관심, 뭐 흥미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광고도 제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막 뿌리는 게 아니라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마케팅 방법이 되고 뭐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주요 수익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기업들은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더 효과적으로 광고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또 광고주들도 그렇게 그렇죠. 유치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또 걱정이 되는 게 그러면 나의 취향뿐만이 아니라 나의 정보까지 어디론가 새 나가고 있는 것 아니야? 저 기업들이 내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야?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악용될 수도 있고. 이게 특히나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들은 개인정보인 경우가 많아서 유출될 경우에 큰 피해, 뭐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계속됐는데요. 그러니까 네. 개인정보위원회는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규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동의 없이 이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해서 광고한 뭐 메타를 대상으로 지난해 308억 원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서 올해도 74억 원을 부과를 했고요. 네. 그러게요.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수익성을 더 높여주는 고마운 알고리즘인데 이거를 원치 않게 사용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굉장히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정보가 악용될 우려도 있는 거고. 우선은 그러면 남형도 기자가 그 어렵다는 알고리즘을 어떻게 깨고 나갔는지를 들어볼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영상 플랫폼인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알고리즘을 끄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들어가서 뭐 검색 탭에 있는 검색 기록 같은 것들을 다 지워보고 네. 왼쪽 메뉴 탭에는 시청 기록 이런 것도 있거든요. 다 네. 이런 걸 기반으로 추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지우고 예. 전체 기록 관리에도 들어가서 기록을 저장 중이다 이런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시청 기록, 검색 기록 같은 것들을 일시적으로 정지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제 알고리즘도 초기화되고 앞으로도 이제 좀 추천해주지 않는 거죠. 시청 기록을 지우고 전체 네. 기록 관리라는 데 들어가서 기록 저장 중이라는 걸 꺼버리는 맞습니다. 거네요. 자, 그러면 내가 좋아하던 나의 취향대로 뜨던 것들이 그럼 그다음부터는 안 뜨는 거예요? 그렇죠.
좀 멍해지더라고요. 일순간에. 이게 갑자기 뭘 찾아야 되지? 이렇게 좀 알아서 주어지잖아요. 계속 예. 넘기면 또 다른 게 나오고 계속 그랬었는데 너무 익숙해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검색을 해보자. 예를 들면 뭐 강아지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조회수가 높은 것들이 보통 나오는데 이게 날짜별로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뭐 30명이 본 거, 50명이 본 거 이런 것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걸릴 리 없었던 뭐 강아지 그리기 영상, 아이가 이제 그리는 모습이었는데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고리즘을 벗어나니까 좀 취향에 맞는 뭔가가 더 많이 보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 밖에 있는 수많은 콘텐츠들은 뭐였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좀 새삼 생각해 보게 되고 이게 사실 제작자분들 입장에서 만드느라고 되게 고생을 했는데 단지 속해 있지 않다고 해서 사각지대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마음에 대해서도 좀 짐작해 보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더 다양성이 그렇죠. 내 눈에 띄기 시작한 거네요. 네. 세상이 다 넓어질 수도 있겠어요. 갑자기.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에 지도 앱에 의존하는 분들 많거든요. 네. 내비게이션은 기본이고 누구 만나러 갈 때도 지도 앱으로 길 찾아서 무조건이죠. 가는 것도 네. 굉장히 편한데 그 지도 앱도 끄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서점에 한번 가봤는데 검색을 하면 이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경로가 무조건 우선적으로 나오거든요. 서점까지 가는 네. 길. AI가 추천해 주는 게 정말 이 길만 답일까. 아하. 그래서 한번 제 멋대로 경로를 탐색해보고 지도를 보면서 그냥 만들어 본 거죠. 가는 길을 다른 길도 한번 가봐야겠다. 뭐 빠른 길 찾기 네. 이게 아니라 지도를 보면서 내가 길을 만들면서 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 가보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매번 다니는 서울이고 동네인데도 여행하는 기분으로 갈 수 있었고 버스 탈 때 뭐 지하철 탈 때 안 보였던 길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보기도 했거든요. 걸어가 보기도 하고 이랬더니 보이기 시작하고 되게 좋은 길도 나오고 되게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늘 가던 길인데도. 네. 실제로 그래서 서점에는 잘 도착을 한 거죠. 그렇죠. 좀 오래 걸리기는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점에 도착해서도 추천책들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있거든요. 그렇죠. 베스트셀러. 네. 네. 뭐 MD 분들의 추천책. 그러니까 유명한 책이라서 뭐 제목도 항상 익숙한 책. 잘 팔리기 때문에 여기에 놓인 걸까? 아니면 여기에 놓였기 때문에 잘 팔리는 걸까? 이게 사실 좀 궁금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책에 좀 정리가 덜 된 이 벽면에 가서 어떤 책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데 시간을 조금 더 들여서 제가 읽고 싶은 게 뭘까? 이게 한번 누군가의 추천이 아니라 제 취향대로 한번 생각해보고 예전에 냈던 뭐 제 책도 한번 찾아보고 하나하나 둘러보면서 이제 저한테 맞는 책의 문장들을 발견하니까 진짜 몰랐던 절대 이제 보지 못했을 책들 같은 것들이 좋은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의 추천이 아니라 나만의 선택. 그렇죠. 나만의 네. 시선을 갖고 있었다. 이 체험을 해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사실 뭐 엄청 즐겁다, 엄청 뭐 대단한 교훈이 있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선택할 땐 사실 이거 이러다가 실패하면 좀 어떻게 하나 불안한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건 오롯이 내 선택이었으니까 제 선택이니까 묘한 해방감 같은 게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낭만도 있고 처음 가본 길이 만들어준 뭔가 새로운 경험지도랄까 이런 그러니까 누군가 다 쫓고 누군가 추천해 주는 거에만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좀 저만의 방법도 괜찮다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네. 1340님이 저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보고 사는 걸 좋아합니다. 새로운 거 보는 즐거움도 누리고요. 그렇죠. 본인이 직접 선택해보는 그렇죠. 누군가의 추천이 아니라. 근데 오프라인 가면은 또 직원이 이렇게 옵니다. 이런 거 찾으시죠? 저런 거 찾으시나요? 맞습니다. 네, 인간 알고리즘. 자, 근데 한 번쯤은 알고리즘을 끄고 세상의 다양성을 한번 직접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체얼리즘 남영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부에서는 저희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 뭐 미국의 지금 신용등급 강등되고 미국의 채권 금리도 갑자기 오르고 또 금융시장도 좀 흔들리는 게 있는데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 10시 5분에 다시 만나죠.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서울시 농아인협회 서대문구 지회장 김봉관입니다. 저희 지회에서는 지난 5월부터 한 상급 종합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이용하는 청각장애인에게 진단 내용이나 치료 내용이 수어통역이나 문자통역으로 제공되어야 하는데 수어통역사 확보와 비용을 장애인 당사자에게 떠넘기는 차별 행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수와 언어법이 제정되면서 대한민국의 언어는 한국어와 한국수어 두 가지로 공식화되었습니다. 수어 사용자는 수어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하고 수어 통역사의 배치도 당연한 것으로 우리 사회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